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찜통도입니다. 습도까지 높아서요. 아침부터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걱정이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오는 곳도 곳곳에 있다고 하니 날씨 정보요. 오늘도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수박이 45,000원. 물론 좀 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건 올라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지난해 이맘때 비슷한 크기의 수박 2만 원 정도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 무섭게 뛴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프가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가파릅니다. 가파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면요. 집세부터 과일, 채소, 기름값 안 뛴 게 없더라. 서민 생활 물가 가파른 상승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국내 첫 델타 플러스 2명 확진입니다. 그냥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델타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가 붙은 이 바이러스는요. 델타 바이러스보다 1.6배 정도 더 확산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못된 바이러스인 거죠.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맞고도 돌파 감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수도권에 계신 분인데 40대 남성으로 좀 보이고요. 자녀도 확진. 그다음에 미국 다녀온 50대 남성서도 검출이 됐다. 돌파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데도 또 확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뉴 노멀이 된 부스터샷. 부스터샷이면은 2차 접종 끝난 뒤에 한 번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이어서 독일, 영국, 일본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이 지금 부스터샷 한 번 더 접종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국과 빈국 백신 불평등 비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빈국들은요 백신 자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하나 더 부스터샷 얘기까지 했으니까 각국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 코로나 이걸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다이빙 우아람, 역도 이선미. 여기 보면 뭔가 글자가 4 이렇게 써 있죠. 4. 4등이면은 메달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요. 기사 보겠습니다. 피, 땀, 눈물엔 차별 없다. 4위. 그대들 모두 챔피언이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각국은요 이미 이런 분위기였어요. 노메달리스트를 응원하는 사람들 잘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럭비 선수들 사실은 객관적인 그 실력 어떤 성적 보면은 그다지 이런 반응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게 되면 이 정도도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한 선수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한다.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비인기 종목 TV 중계되길 바랄 뿐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관중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분홍.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을 소자 그리고 분홍은 색깔을 나타내는 그 분홍 같은데요. 중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청년 세대인데요. 과잉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청년들.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 선수들에게 금메달 못 따면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답니다. 금메달을 못 따면요. 그럼 은메달은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 지금 중국에 있답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부메랑입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해서 대변인이 뭔가를 얘기한 이후에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괜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독한 예방주사. 예방주사인데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야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 뭔가 검증단을 꾸리는데 과거에 그분을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했던 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까지의 방역은 코로나 확산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거는 역부족이다. 어렵다. 그렇다면 치명률을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좀 유럽 쪽에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림픽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많은 국민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죠. 와, 이렇게까지 잘하는구나. 뭐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다이빙 선수 얘기입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다. 우아람 선수 얘기입니다. 어제 보신 분들 많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이빙은 중국이 최강자여서 중국 선수 잘하거든요. 그러나 못지않게 했습니다. 뛸 때마다 한국 새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우아람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4위를 했어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요. 리우에서 첫 결선, 도쿄에서 4위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4차 시기 3위, 근데 1.8점 차로 따라붙었다. 5차 시기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걸로 메달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4위입니다. 죽을 만큼 노력, 4위 했지만 엄지척. 본인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6일 10m 플랫폼 다시 다이빙 메달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좀 보시면요. 이 우아람 선수 어깨에 이렇게 좀 문신을 했죠. 요즘에 문신들 선수들 많이 하죠. 그리고 지워지는 문신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림픽 마크를 그렸습니다. 뭔가 의지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선수 체조의 여제 이렇게 꼽히는 선수죠. 엄청난 성과를 그동안 냈었어요. 시몬 바일스 미국 선수인데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만 스스로 몇 종목을 기권을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나약한 게 아니라 올림픽이 무거운 거다. 누구나 이럴 수 있다. 모든 선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권한 거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체조 4종목 기권하고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 무게감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평균 때에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땄는데 이것도 극찬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담감을 이기고도 메달을 땄구나. 대단한 선수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앞선 기사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메달을 따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힘들다는 표시를 했지만 다들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대단하다. 이런 평가죠. 다음 기사입니다. 상금 없는 4위 우상혁. 팬들은 후원들에게 SNS 팔로잉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답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트, 럭비 등 이른바 비인기 종목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패자 위로하는 문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요. 열심히 했으면 됐다는 거죠. Z세대 선수들도 올림픽 자체를 즐기고 있다. 황선우 100점 만점에 130점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죠.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랬더니 130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어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올림픽 우리 선수들 그리고 각국의 선수들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사뭇 다릅니다. 은메달 따고도 통안에 사죄. 은메달을 땄는데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중국 소분홍에 멍드는 선수들. 여기 소분홍 설명돼 있어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젊은 세대, 중국의 젊은 세대를 소분홍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보시면 탁구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일본에 졌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는데 일본이라서 중국이 더 의식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왜 서방 언론들이요, 중국의 급진적 민족주의 네티즌들이 금메달 못 따면 애국심이 없다. 심지어 무슨 배신자 이런 표현까지 나온답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한 선수는 금을 땄는데 금메달 땄으니까 굉장히 칭송받겠죠. 그런데요, 나이키 신발 이걸 수집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니까 신발 수집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키, 미국 브랜드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앞선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결이 달라요, 지금요, 이 내용은요. 최영호 고문님. 네. 각국의 흐름 앞서서 소개해드렸는데 이것과 지금 중국의 모습은 다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좀 심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뭐 올림픽이라는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는 거에 대해서 또 비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림픽의 어떤 정신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게 그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뛰어남, 엑셀런스, 그다음에 프렌드십, 그다음에 리스펙트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은 뭐라면 최선을 다하는 이 뛰어남을 가져야 되고요. 리스펙트, 자기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프렌드십. 그게 지금 올림픽의 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소분홍의 이 일부 중국 청년들은 물론 일부겠죠. 일부죠. 근데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가 갖고 있던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소분홍은 분청이라 그래서 분노한 청년들이 젊은 청년의 소를 붙이고요. 그 친구들이 하는 사이트의 배경 색깔이 분홍 색깔이에요. 그래서 소분홍이라고. 그래서 나온 말이군요, 이게. 여기가 굉장히 외국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자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식인들까지도 배척하는 그런 굉장히 뭐 어떤 극렬한 뭐 청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중국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지금 뭐 중국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발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네. 물론 중국의 일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최근은 사실 중국의 정치 상황이요. 중국은 원래 집단 지도체제, 여러 명이 같이 뭔가를 합의해서 통치하는 그런 체제로 왔는데 최근에 1인 체제로 점점 가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주의 이런 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소강사회, 그러니까 소위 미중 대결 구도에서 소강사회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대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근데 대국주의라 그러면 대국은 통이 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그 대국주의가 자신만이 가장 큰 국가라고 하는 개념,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과거부터 또 중화주의라고 왜곡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왜곡된 중화주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 이제 과거 우리나라 모습과 좀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옛날에 보면 은메달, 동메달을 따도 상당히 아쉬운 눈물을 흘렸던 경험들을 우리가 옛날에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산주의 과거로부터 나왔던 개념들 이런 것들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좀 일부겠습니다만 잘못 투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투영된 측면들이 항상 어떤 국제적인 계기가 발생할 때마다 도출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스스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아직까지 국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고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종주국입니다만 태권도 노골드였습니다만 전 세계에 태권도가 퍼지면서 32개국인가요? 많은 나라에 퍼지면서 그것들이 중요한 내용들로 예.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도 탁구에서 뭐 한 번 정도 졌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반전할 수 있고 탁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저렇게 예를 들면 열심히 한 선수들 4년 동안 이번엔 5년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열심히 탁구를 준비해서 맨 마지막 순간에 진 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면 스포츠를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없게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땀을 중시해야 된다. 메달보다 중요한 건 땀이다라고 하는 가치들을 좀 중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점점 탈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굉장히 징계를 맞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막상 국가탄에서는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뭐 해석들 좀 낳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과 관련해서 뭐 어떤 흐름 그리고 뭐 새롭게 나타난 주목받은 현상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